갑자기 공장 이전해서 정신없지? 물품 정리하느라 정신없죠. 그래도 새로 들어온 설비가 많아서 일하기는 예전보다 좋아요. 참 배관 좀 손봐야 될 것 같던데? 아, 그 포장 작업장 말씀하시죠? 보긴 봤나 보네. 제가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처리할게요.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저기 계량 작업장 한번 둘러보고 갈게. 네. 정비 작업 절차서도 준비 안 됐는데 무작정 작업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작업 시작해볼까? 누구야? 어딨어? 어서 나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간과했다. 부대찌개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죠?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던데 결혼 준비 잘 돼가? 이게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그날 시간 되시죠? 이거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갈 거야. 갔다가 오랜만에 영화 한 편 같이 보고 오려고. 잘하셨어요. 꼭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요즘 이 안전밸브 기능 검사는 잘 되고 있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반응물의 점성이 높아서 밸브가 고착될 우려가 있거든요. 에이, 우리 공장 설비가 좀 연식이 돼서 그렇지 이때까지 작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괜찮아. 에이. 그쵸? 사고는 늘 나와는 무관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영상이 또 새고 있네? 고친 지 얼마나 됐다고. 나 참. 이거 또 플레이지 문제인 것 같은데? 나 이번에 단단히 잘 가져와. 어디서 새어나와, 새어나오게. 어떡하지? 반복되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안녕하십니까, 장혜연입니다. 위험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례들을 만나봤는데요. 대부분의 사고가 화재, 폭발, 누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물은 잘못 취급할 경우 사업장 내부는 물론 외부의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 함은 상온, 상압에서 대기 중에 산소나 수분과 쉽게 그리고 격렬히 반응하면서 짧은 시간에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 그래서 화재, 폭발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위험물 작업은 이러한 위험물, 그러니까 폭발성, 물 반응성, 자기 반응성, 자기 발열성 물질, 자연 발화성, 산화성, 인화성 액체 고체, 인화성 기체,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위험물은 제조, 저장,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주유소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작업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소홀로 발생하며 화재 확산이 쉽고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화재나 폭발로 인해 발생한 유독물질은 작업장 근로자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 나아가 환경 생태계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한번 발생하면 그 재해 정도가 심각해서 잘못된 위험물 작업은 중대 산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 작업 중에 사고로부터 안전을 지키려면 내가 취급하는 위험물질이
어떤 종류인지부터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위험물질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 현장으로 가서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위험물 작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입니다. 각 설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과연 어떤 위험 요인이 숨어 있을까요? 찾으셨나요? 여기 보시면 해당 물질 안내와 함께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위험물 작업 현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위험 요인입니다. 실제로도 위험물 작업 재해를 분석해보면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누출과 폭발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앞서 만나본 재해 사례들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화재와 누출, 폭발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이 드러난 사례들이었죠. 무엇이 문제가 되어 재해가 발생했는지 각 사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페인트와 같은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 장소에서 화기 작업을 진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인화성 액체에서 나오는 인화성 증기에 점화되어 폭발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페인트 용기인 플라스틱 용기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보수작업 절차서에 따라 작업하였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합성수지 제조시설 폭발 화재로 여러 사상자가 난 사례였는데요. 소화용수와 함께 페놀이 누출되기도 했죠. 보통 반응성 물질은 취급 온도와 압력이 상승하면 반응 폭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반응기 냉각과 반응 억제제 투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사례 속에 등장했던 작업자가 반응물 점성 때문에 안전밸브 작동 상태를 걱정하던 모습 기억나시나요? 그의 말처럼 슬라이딩식 안전밸브의 불안전한 작동도 사고를 부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응 폭주에 대비한 위험성 평가가 부족하였으며 적절한 비상 정지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것도 재해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연결 배관 파열로 염산이 누출된 사고였는데요. 잘못된 부식성 물질 취급에 관한 재해 사례였습니다. 우선 설비 유지 보수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누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염산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밸브 보수 작업을 진행한 것이 다량의 누출을 부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례들에서 확인했듯 대부분의 위험물 작업 재해가 손쓸겨를 없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부주의한 습관과 안일한 대처로 인해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작업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그 특성은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 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사항일 텐데요. MSDS,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통해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SDS에는 대상 물질의 명칭, 구성 성분, 취급 주의사항, 위험성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투입 전에 MSDS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꼭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MSDS 작성과 검토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을 취급할 땐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업 시 주의해야 될 점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를 취급할 때는
물 접촉 방지를 위해 완전 밀폐 용기에 저장하고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주입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작업해야 됩니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을 수시로 취급하는 장소에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전기기계나 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안 되고요. 특히 밀폐 공간에서 인화성 액체로 스프레이 도장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농도가 폭발 하한계의 25%를 넘지 않도록 환기시켜야 하며 스위치와 콘센트 등은 외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방폭 인증을 받은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 취급 시의 주의사항은 해당 물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요. 해당 물질에 대한 정보와 안전수칙은 반드시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숙지해야겠죠. 그럼 이제 위험물 작업의 안전수칙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수칙.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은 개인 보호구. 취급하는 물질의 성질과 상태, 취급 조건 등을 고려하여 보안경, 장갑, 장화 등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줍니다. 위험물 작업은 화재 폭발의 위험이 큰 만큼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불꽃, 아크, 고온 등을 발생시킴으로써 점화원이 될 수 있는 화기나 기계, 기구 및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정비나 운전을 위하여 화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엔 사전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 비치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유리와 같은 위험 물질이 들어있는 배관, 탱크, 드럼 등에 대한 용접, 용단 작업은 반드시 내부의 물질을 제거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장소에는 건축물의 규모, 넓이,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예상되는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소화 설비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곳 사업장에는 어떤 소화 설비가 있는지 볼까요? 가연성 액체를 취급하는 곳이라 유류 화재용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소화기는 이 같은 유류 화재용 외에도 일반 화재용, 전기 화재용 등이 있습니다. 발생한 화재의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야만 실제 상황에 사용할 수 있겠죠? 평소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위험물 작업은 설비의 안전도 무척 중요합니다.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엔 바닥, 벽, 기둥, 지붕 등의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위험물이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잘 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 처리를 해줘야 하고요. 배관의 밸브, 스위치, 버튼 등에는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분명하게 표시하여 잘못된 조작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등을 저장하는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엔 누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요. 화학 설비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온도계, 유량계, 압력계 등의 계측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반응기, 배관 등에서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 압력 이하에서 압력을 배출하기 위한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물 작업의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위험물 작업은 말 그대로 관리 소홀이나 조그만 실수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화약고와 같다는 점,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이었죠. 한 번에 큰 재해가 있기 전에 그와 관련된 작은 사고나 징후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 안전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칙 중 하나인데요. 위험물 작업은 특히나 작은 위험 신호에 한 번이라도 작업을 멈추고 안전수칙을 이행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익숙함과 반복됨 속에 자리한 안전 불감증을 걷어내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즉각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 자신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